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수도 선부입니다. Water floats ships up.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 이 메시지가 전부예요. 물이 차오르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 배가 지가 뜨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물만 차오르면 떠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밑에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비자유에서 중산층 또는 중산층 이후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떠오르려고 용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밑에 물이 찾아야 돼요. 물이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물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력이고 포용력이고 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돈 욕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배는 떠오르지 않아요.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비무환. 교토 3굴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혼란이 없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제도가 과거 평균 수명이 50대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50대일 때. 그러니까 20살까지 20몇 살까지 공부하고 군대 갔다 33세 죽으라고 20년 근무하고 50살 되면 완전히 골병 들어가지고 빌빌해. 그런데 50세부터 다시 40년, 100년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유비무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자, 다음. 자, 거한사이. 지금 편안할 때, 좋은 말 할 때 위기가 닥친다는 걸 생각하라. 언제? 정년퇴임 후에 닥쳐요.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타조증후군인데, 타조는 표범이라든가 사자가 나타나면 대가리를 모래 속에 품고 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는데 자꾸 위험을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닥쳐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도미노가 무너지려고 했을 때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자, 현대인이 더욱더 유비무환은 해야 됩니다. 왜?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1번으로 꼽는 것은 체인지입니다. 변화예요. 변화라는 것은 이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변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면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예요. 어떤 매우 심심한 학자가 인터넷에 하루에 올라오는 신지식이 얼마인가 봤더니 700페이지 책 100만 권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옛날에 농경시대 대학 다니는 것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낙오하게 돼 있어요. 낙오하게 돼 있다고요. 계속 자기 지식을 리프레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고방식을. 이와 같이 임무원료 필요근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정부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지금 노년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45.1%인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높아지고 OECD 최고입니다. OECD 국가들 다음 미국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둘 중에 한 사람은 가난뱅이다. 호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안 했냐, 게으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만든 분인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샌드위치, 자식 키우고 장가 보내고 부모 모시고 이러느라고 자기 노후는 생각을 못했어. 자기 노후는. 그런데 딱 늙어놓고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모실 처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처지가 아니야 지금. 왜? 지 앞가림도 못해 지금. 이런 판이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해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정부가 해주려면은 지금 GDP 중에서 공공지출,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해 주는 게 OECD 최저예요. 그런데 이거 정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이걸 해주려면 어떻게 돼? 세금을 올려야 돼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금 올리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다음에 당선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형편이라는 게 키 큰 놈 짧은 입을 덮고 자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가슴을 덮으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 덮으면 가슴이 나오고 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해요. 구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자, 노동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죠. 유연화라는 게 말은 유연하지만은 계속 쫓아나겠다 그런 말이에요. 쫓아나겠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건 청년 실업 50만 시대인데 지금 100만이 넘었죠. 청년 실업 100만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봉양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다음 사회구조. 피케티 교수가 이 책을 써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예.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것이다. 예.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요거예요. 문제는 요거라고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년 이걸 추계해서 발표를 해요. 빈곤 탈출률.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06년까지는 31.7%가 빈곤에서 탈출을 했어요. 가난한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빈곤에 탈출을 했다고요. 어떻게? 행정고시를 본다든가 학자가 된다든가 사법고시를 본다든가.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없어져 가죠. 로스쿨 생겼죠.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예요? 수천만 원이죠. 2년간 거기 다녀야죠. 거기도 변호사 학교 가야죠. 돈 없는 집 자녀가 로스쿨에 간다는 건요, 꿈을 꾸지 못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죽으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학교 가면 판사 되고 검사 됐어요. 네, 개천에서 용이 났죠. 지금은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제도가 전부 그렇게 되게 한다. 전부 그렇게 돼.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2006년까지는 가난한 부모를 두었지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중산층 상류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은 있었다. 지금 어때요? 2명으로 떨어졌죠. 이게 점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7명을 볼 게 아니고 3명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전히 태도에 정신자세에 정신자세. 올라갔다고요. 올라가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상향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으면 그건 문제지. 근데 있다고요. 10명 중에 3명은 올라가요. 자, 다음. 이게 장수 리스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0.87이라는 것은 내가 은퇴하고 10년 살 걸로 알았는데 18년 7개월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동안에 그러면 내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왜? 우리나라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급속하게 의료가 보급되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왜 리스크라고 붙였어요? 10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축을 했는데 웬걸 20년 살더라. 그 말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요 문제예요.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2005년에는 그래도 8명의 근로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 이제 2020년에 가면 어때요?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고 이제 2050년에 가면 노인 1명을 근로세대 1명이 부양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겠냐고. 안 돼요. 지금 허리 부러져 죽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다음. 자, 임무원료 필요 근우. 이것은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필요 근우.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지금 은퇴 후를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이걸 쓰시고 안중근 의사 이걸 또 썼어요. 임무원료 난성대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난성대요. 저것도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업이 뭡니까? 우리 서민에 있어서 대업은요 무슨 나라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대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길인데 그게 얼마나 대업이냐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지 않아요. 그게 대업이에요. 그런데
호구지책도 안 된다. 그건 대업을 방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기 부모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물려받았다. 100억을 물려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은행에 예금해.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배당금 나오죠. 그게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음악 작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 시장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소득을 갖다 준다고요.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하면 이 시스템이 만약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시스템이 자기 것이 아니면 자기는 시스템의 부속일 뿐이지 자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돈을 바꾸는 셈밖에 안 돼요. 그런데 8호 애터미는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한의사인데 한의사 평상시에는 돈 좀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노력을 제공했을 때 벌어요. 만약에 그거 떠나면 어때요? 돈 10원도 안 생겨. 그렇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 전부 자기 시스템이 아니니까 노력과 즉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득도 끝나요. 자,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1번으로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시스템이 5천이 되면은 그 시스템은 계속 영속되면서 자기 소득은 끝나고 밑에 재능 기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스폰서들이 계속 컨설팅을 해줘서 밑에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만들어주는 거. 자, 다음. 자, 주역. 사서삼경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책이 주역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안불망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 은퇴한 후고 은퇴한 후 몸이 불편해지고 그러게 되면 편안한 때는 언제냐? 그래도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금이 편안한 때예요. 이게 위태로울 때가 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존불망망.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은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요 기업들이 잘 나갔죠. 그러다 망할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자, 다음. 치불망란.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지만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가정이 지금 잘 다스려지고 있어요. 왜? 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이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어지러워져요. 어지러워진다. 그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3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잊지 말라. 이건 주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덕박위존. 덕은 별로 없는 놈이 지위는 너무 높다.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게 땅콩항공. 덕은 없는데 지위가 너무 높아. 이때 반드시 재앙이 있다. 반드시 재앙이 있다. 주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지소모대. 별로 아는 놈도 없는 놈이 도모하는 일이 크다.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무식한 놈이 악어한테 이 생선을 주면 생선을 먹겠어요? 통째 먹겠어요? 이게. 이렇게 무식한 놈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소모대. 아는 건 별로 없는 놈이 꿈은 크다. 그 말이에요. 도모하는 일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재앙이 있다. 반드시 재앙이 있다. 예, 역소임중. 능력도 별로 없는 놈이 너무나 큰 임무를 맡고 있다. 요놈의 자동차가 가다가 제대로 가겠어요, 이게? 요 당나귀에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 놓으니까 이게 짐이 가는 거야? 이 당나귀 가는 거야. 예. 대부분은 이 세 개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겹쳐서. 덕박위존, 지소모대, 역소임중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 덕이 부족한 사람이 지위가 너무 높아.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도모하는 일이 너무 커. 능력도 없는데 임무가 너무 막중해. 그러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자, 다음. 그런데 바로 애터미도 그 재앙을 당할 수 있다예요.
지금 애터미 사업자 중에 이 재앙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았는데 요놈이 드라이문이야. 건달이야. 아무것도 안 해. 애터미 세미나에도 안 나오지, 센터에도 안 나오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어깨 운동. 어깨 운동. 그러니까 아주 집안에서도 내놨어. 저거, 건달 저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장군급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분명히 조상이 독립운동했을 거라고 이거.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요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주 집에서도 내놓은 사람인데 그 모양이니까 마누라도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여기서 장군급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느 날 깨보니까 국장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당이 800, 1000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폼을 잡아야 되겠죠. 폼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폼을,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죠. 가장 밑바탕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이게 가장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아주 피곤하면 자고 싶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싶고, 요게 충족이 안 되면요 다음 단계를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요게 해결이 되면은 두 번째 욕구가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먹고 살만해, 등도 뜨뜻해.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사도 자꾸 다니기 싫고, 안정적으로 기온 변화도 싫고, 집도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병도 좀 안 났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안정과 안정의 욕구예요. 요게 해결 안 되면 요걸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놈이 나무 담을 뛰어넘는데 뛰어넘고 싶어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밑에 단계가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안전과 안정의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잡히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충족이 되면은 제 3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귀소구 욕구라고 하는 건데요. 귀소구 욕구 또는 어떤 책에는 애정의 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애정은 생리적 욕구,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적 욕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도 생겼어. 이제 병원에서 진단도 받을 수 있고 집도 좀 샀어. 그러면 어딘가 사회단체에 소속되어서 내가 활동을 하고 싶다, 이 말. 활동을. 그리고 구성원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애정을 주고받고 싶다. 인간관계를 주고받고 싶다. 여기에요. 그런데 요 건달이 요 욕구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렇게 되니까 믿었어. 왜냐하면 돈이 많거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000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지위가 올라갔는데 따라다니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문제는 왜? 드라이문이니까.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애터미가 뭔지, 제품이 뭔지, 다단계가 어떻게 하는지,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뭐 하느라고? 이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제 이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센터에 쏙 나타나. 내가 국장인데 왜 나를 존경 안 나? 그렇게 딱 나타나. 그리고 자기가 강의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사절이야, 사절. 왜? 요놈이 입만 열면 왔던 사람도 도망가. 이게 재앙이에요, 이제. 그렇죠? 재앙이에요. 덕박유존. 덕은 별로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위가 올라갔어요. 지소 못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별로 없는데 꿈꾸는 건 커. 내가 강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응? 역소임중. 능력도 없는데 맡은 임무는 커.
그럼 회사에서는 이런 인물은 어떻게 하느냐? 돼지 클럽에 집어넣습니다. 돈이나 받으면서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살아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 3년간 죽어라고 하면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라고 안 한 분은 못 올라갑니다. 월천택 되는 게 그렇게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세 가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다가 강의도 안 듣고 회사 시스템도 모르고 보상 플랜도 몰라 제품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욕구 단계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되지를 않아요. 이 위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존경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기왕에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난 존경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네이션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그렇게 되죠. 욕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기왕에 활동할 바에야 존경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내 도네이션도 하고 스폰서들 도와주기도 하고 요게 이 존경 욕구에서 나는 거예요. 마지막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것을 이뤄보고 싶다. 내가 나다운 사람이 좀 돼보고 싶다. 내 개성을 좀 더, 내 이 본성을 좀 더 살려보고 싶다. 이런 게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애터미 사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건 배부른 돼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게 신사숙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사숙녀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전한 상식. 그렇게 되면 욕구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가요? 자아실현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이뤄보겠다. 거기까지 가야 이제 문자 그대로 멋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간절함이야. 아던트 디자이어.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빌 포터라든가 조지 라드 등 많은 사람, 우리 정중 회장님까지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그 누구도 성공 못한다 그랬어요. 누구도 성공 못한다. 간절한 마음. 요게 성공을 향한 동력이에요. 그런데 꼭 서울대학 나와야 간절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학력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경력하고도 관계없고 학력하고 관계없고 남녀 차이도 없고 인종 차이도 없어요. 간절한 마음. 이건 내 마음 공부예요. 지금 마음 공부. 예,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은 뭘 하나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이렇게 그냥. 여기에 주자의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기발처 금성력투 정신일도 하사불적. 양기라는 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바라면 생명력이 내가 지금 간절하게 성공할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생명력이 강하게 바라면 금성력투 새와 돌도 뚫을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이 하나에 이르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머튼 교수가 정립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이라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데 로버트 머튼 교수가 이 이론을 발표를 하고 학문은요 실증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역시 하버드 대학 교육학 교수인데 이분에게 로버트 로젠탈 교수 굉장히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했어요. 로버트 머튼 교수가 발표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이 우리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타나는 것 같다. 같이 연구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기 충족적 애언 이론을 실험합니다. 실험하는데 정확하게 맞아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건 IQ 테스트를 가지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만 알아. 교장 선생님하고 로젠탈 박사하고 두 사람만 알아. 그래서 선생님도 몰라. 선생님도.
그래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IQ 테스트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영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성적이 굉장히,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 영재를 찾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30%를 뽑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줬어요. 얘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줬는데 6개월 뒤에 다시 IQ 테스트를 했어.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뽑은 그 30%가 점수가 팍 올라가 버렸어. 계속 올라가. 왜? 전에는 이 아이가 잘못하면 야, 네가 그렇지 그랬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IQ가 늦게 터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못하지만은 얘가 미국을 이끌고 간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생님의 긍정적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감으로 아이는 알죠. 선생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크게 작동하면서 뇌가 작동하기 시작해. 팍 올라가 버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클래스룸 교실에서의 이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인 클래스룸이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실험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래서 막 대학생을 상대로, 주부를 상대로, 성인을 상대로 해보니까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기대한 대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스폰서님들에게 파트너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게 파트너, 이 스폰서가 파트너를 기대한 대로 파트너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파트너를 봤더니 아주 호감이 가고 좋아. 그러면 스폰서가 어떻게 됩니까?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 능력도 있고 인품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좋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좋아져.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얘가 좀 우범형으로 생겼고 좀 음흉하게 생겼어. 이 겉모양이. 그러니까 저놈하고는 내가 상대를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스폰서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기분 나쁘게 대하니까 당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파트너도 스폰서를 그렇게 대. 틱틱 했었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러면 스폰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맞아, 내가 사람은 잘 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잘 봐서 그러는 걸로 착각한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은 내가 기대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왜? 내가 기대했다는 것은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중국 속담에 갑파치 셋이 모이면 못난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예요. 제갈량같이 신출기본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못난 갑파치 3명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의 힘입니다. 자, 이제 그만하면 집단지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 맥스웰이라는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가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번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이 무엇이냐?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나오신 분은 그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지금 다 한다고 생각하는 놈은 꼭 놈만은 아니지만 안 왔어 지금.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뭐라고, 뭘 겸손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 오바마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 꼬마한테 뭔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가야 된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존 맥스웰이 책에다가 당신이 여기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체크해보라 그 말이. 그래서 당신이 그만하면 당신은 성공하기 걸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자신이 대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 이런 사람 많이 봤어. 가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원칙을 위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자신 혼자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없으면 조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거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라고 이 사람이 쓴 책에가 돼 있어요. 자, 다음.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거 책 읽어보셨죠? 이 사람이 여기에 일본계 미국인이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자, 두려움. 실패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속지 않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99%다. 그래놨어요. 기회가 왔는데. 두 번째,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냉소주의. 매사를 부정적으로, 저거 잘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늘이 무너질까? 그냥 게으름. 게으름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만 돌아다닌다. 개 모임, 동네 등산 모임, 무슨 모임. 그건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게으름이다. 세 번째, 나쁜 습관, 부정적인 습관, 남을 헐뜯는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남 말 안 듣는 습관, 요것 때문에 안 된다. 거만하면 아까 무지를 다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 양반은 요 두꺼운 책 5권에다가 요 말 써놨어요. 요것 때문에 성공 못한다. 그래,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거 하버드 나와야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자, 결론. 태도가 전부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이 양반이 한 말입니다. 이 양반은 노숙자에서 지금 미국 100대 부자에 들어가서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예요. 이 양반이 유명한 게 돈을 벌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성공한 다음에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하는 SMI, 우리나라 들어와 있어요. SMI가 있어요. 성공 모티베이션 연구소입니다. 연구해 봤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내 정신 자세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내 태도, 애티튜드는 멘탈 애티튜드입니다. 정신 자세가 바뀌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간절함이. 그래서 그 학원을 만든 거예요. 자, attitude is everything. 학력도 필요 없고 성별, 경력, 나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간절함.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나다운 사람.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죠.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 못했던 공부. 내가 우리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 선교를 못하는데 돈을 대주겠다. 그렇게 애티튜드예요. 자, 다음. 자, 가난하게 늙는 것은 누구 책임이야? 당신 잘못이다. 요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둘이 앉아서 똑같은 소리를 해놨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If you born poor, it's not your mistake. But if you old poor, it's your mistake. 잊지 마세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늙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왜? 아던트 디자이어,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에. 자, 다음. 예, 요겁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능력은 1%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99%는 태도예요. 같이 동반 성장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성공하겠다. 자, 다음.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보면은 신사숙녀가 되면, 멋진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데요. 멋진 사람이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 성공 못합니다. 다음. 그래서 나머지 경력, 자존심, 학력, 재산, 능력, 지식이 있어봐야 100점이 안 돼요. 100점이 안 되고 태도만 딱 100점이 됩니다. 태도가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재산 많이 물려받아도 정신 상태가 흐리멍텅하면 그 재산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